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국가의 충성과 부모의 효도를 강조하였고 살인자는 사형으로 엄벌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를 살해했다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처벌을 하자니 국가가 강조한 효도와 모순되고 처벌을 안 하자니 살인을 강조하는 꼴이 되는데요. 그럼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조선 영조 10년 1734년 5월 5일 경기도 광주에서 노비가 주인과 다른 노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비 영만이 주인 김대래와 다른 노비를 살해했는데 살해된 노비의 자식인 세적이 영만을 직접 살해하고 관아에 자수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조법적으로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데 형조에서는 부모의 원수를 갚은 정상을 참작하여 장 60대로 결정했고 영조는 그대로 결재합니다. 중종 24년 9월 12일 황해도 수안군에서 이노미와 정환석이 다투다가 정환석이 맞아 사망했는데 인근 동네로 시집간 정환석의 35살 난 딸이 와서 이노미를 몽둥이로 때려 살해합니다. 여기에 황해도 관찰사는 딸의 복수는 천리에 따름이니 형틀을 채우거나 고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다만 공권력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함부로 살인한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형을 줄여 유배형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뒤 유배형도 면제되고 구제받습니다. 황해도 봉산에서 의붓아들이 아버지를 때리자 친아들이 의붓아들을 때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 친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용감히 달려들어 가로막고 힘을 다하여 때리고 차다가 사망까지 이르게 했으니 이는 자연의 도리와 인간의 정리로 볼 때 당연하다고 판결하고 석방합니다. 조선은 원래 살인죄를 엄벌했지만 이처럼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에는 관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로 보복당한 사람의 자식이 다시 원수를 갚는 것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엄벌했습니다. 즉 부모에 대한 보복은 한 번만 가능했고 보복당한 사람 자식이 다시 보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선사회는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사지를 찢는 능지처참이나 망나니가 죄인의 목을 자르는 형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죄인에게 주리를 틀거나 불에 달군 새로 몸을 지지는 등의 잔인한 고문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은 집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조선 경국대전의 형전에서는 오형, 부가하는 부가형만 형벌로 인정되었는데요. 오형에는 회초리로 때리는 태형과 곤장으로 때리는 장형, 관아에 구금하여 노역을 시키는 도형,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는 유형,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이 있었습니다. 태형은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초리로 10대에서 50대까지 때리고 장형은 좀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곤장으로 60대에서 100대까지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형대에 묶어놓고 하의를 내려 맨 엉덩이를 대수를 세어가면서 때립니다. 부녀자의 경우에 옷을 벗기지는 않았지만 가늠한 여자는 예외적으로 옷을 벗기고 집행했죠. 그렇지만 70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 폐병에 걸린 사람, 임신한 여자의 경우에는 대신 속전만 받았습니다. 즉 형벌을 면하는 대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었죠. 도형은 오늘날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당시 도형을 선고받은 자는 노역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도형수는 먼저 장형을 기본적으로 받은 뒤 배소로 이동했죠. 죄인을 배소로 이송할 때 관리의 부주의로 죄수가 도망가기도 했는데 이 경우 관리는 죄수가 잡힐 때까지 구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복역기간 중에 죄수가 도망가는 경우에는 다시 잡혔을 때 최소 태형 50대에 도망간 날 수에 따라 장이 최대 100대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죄인이 복역 중 병이 났을 때는 병가를 주어 쉬게 하거나 친상의 경우 용모죄가 아닌 이상 상을 치르는 것을 허락해서 효로를 중시했던 조선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형은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는 형벌인데 유형은 도형과 달리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왕의 특별한 명이 없는 한 사회에서 격리되는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사화나 당쟁 때 주도권에 밀린 자들이 많이 유형을 받았죠. 유배지에 처와 첩은 따라가도록 하고 부모와 조부모, 아들과 손자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유형 중에서도 안치는 일정한 장소의 격리에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형벌로 왕족이나 고관들에게만 적용되었고 왕족 가운데 대표적으로 단종과 광해군이 각각 영월과 제주도로 안치되었습니다. 안치 중에서도 유리안치는 가시나무로 담장을 쳐 유폐하고 절도안치는 외딴 섬에 격리하는 것으로 일반 유배와 달리 가족과 함께 사는 것조차 금지되었죠. 고통이 컸던 만큼 안치는 왕의 특명이 있을 때만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유배인들은 배소에서 자유로운 학문 연구가 가능했는데 안치가 아닌 경우 학생들이 찾아와 유배인에게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유배지에서 허주는 동의보감을, 정약용은 경사유표, 흠음신서 등을 저술하기도 하였죠. 사형에는 교수형과 죄인의 목을 칼로 베어 죽이는 참수형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처형 도구들입니다. 능지처참은 죄인의 머리, 양팔, 양다리, 몸체를 찢는 것으로 대역죄나 친부모 살인 같은 최고의 반도덕적 범죄인에 대해서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집행된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 밖에 왕명으로 독약을 마시게 하는 사사, 죽은 자의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차명 또는 능지처참을 행하는 보관참시가 있었죠. 사형 집행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사형 집행을 받은 뒤에도 2차례 더 재판을 한 뒤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왕의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억울한 죽음을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조선 정부의 의지였던 것이죠. 또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광복절 특사 같은 사면제도가 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왕이 즉위하거나 왕세자, 왕세손이 책봉되었을 때, 백성들이 풍수해나 가뭄, 혹독한 추위나 더위 등 천재지변을 겪었을 때 등 국가나 왕실에 축하할 일이나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때 죄인들을 특별히 사면해 주었습니다. 부가형은 5형 외에 부가적으로 행해지는 형벌이었는데 자자는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흠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새겨넣는 형벌이었습니다. 강도에게는 강도라고 새겨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영조 때 폐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형벌들로는 관하에서 대역 죄인에게만 행하던 주리형과 낙형, 권문세가에서 행하던 의비형, 비공이패수형 등이 그것입니다. 의비형은 권문세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 죄인의 코를 베는 벌이었고, 비공이패수형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잿물을 붓는 벌이었는데 각각 세종과 영조 때 금지됩니다. 그러면 성범죄자는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조선시대는 성범죄자에게는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강간범의 경우 무조건 사형에 처했는데 주로 교수형과 참수형을 시행했죠. 강간 미수범에게는 장형 100대와 함께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장형은 권장을 말하는 것으로 장형 100대는 거의 사형급으로서 살았다 해도 권장에 묻어있는 다른 사람의 피와 세균이 상처를 감염시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죠. 조선의 지배층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노비로 전락시켜버리는 등 가중처벌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형벌들이 있었을까요? 착고 집행이라는 형벌로 사나운 죄수의 다리를 착고라는 틀에 고정시키고 감옥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저 상태로 매질을 했습니다. 피점난장입니다. 일명 멍석마리로 부르는데요. 죄인을 멍석으로 말아놓고 여러 명이 곤봉으로 무차별 가격하는 것으로 멍석마리를 하면 보통 죽음 직전까지 간다고 하죠. 회술례라는 벌입니다. 죄인의 등에 북을 메고 마을을 돌게 해서 죄인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주장당문형입니다. 형 집행관들이 죄인을 가운데 두고 동시에 몽둥이질을 하는데 살점이 사방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누지목도입니다. 괴짝 같은 곳에 구멍을 뚫어 머리만 노출시키고 가두는 것으로 중죄인에게 사용했는데 목이 걸린 상태로 꼼짝을 못하니 고통이 컸겠죠. 누지목도를 집행하는 실제 모습인데요. 고통이 느껴지네요. 일명 합춤이라는 형벌인데요. 팔을 뒤로 묶어서 올리고 회초리로 발을 때리는데 아파서 깨끔발하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학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조선시대의 감옥 모습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옥중의 고통을 5가지로 나열하였습니다. 형틀의 고통, 토색질 당하는 고통, 질병의 고통, 춥고 배고픈 고통, 오래 갇혀있는 고통이 그것인데요. 토색질은 수인들끼리 서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도 감옥 안에서 들어온 밥이나 옷을 빼앗거나 추위를 면하기 위해 깔개나 등유, 땔감을 쓸 때에도 돈을 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았다고 하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네요.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처벌에 남녀노소를 구분하거나 3차례 재판 후 왕의 허락하에서만 사형을 집행하는 등 되도록 관용을 베풀려는 모습이 있는 반면 기타 여러가지 비인간적인 형벌들도 동시에 존재하는 등 모순된 면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백성들에게 잔인한 형벌을 하지 말 것을 고날 정도했다고 하죠. 지금도 외국에는 상대를 가해한 만큼 똑같이 당하게 하거나 흉악범들만 따로 감옥에 모아서 죽을 때까지 아예 인간 대우를 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죠. 중세시대의 가혹한 형벌들이 아직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